때 학자들의 허심의 독서관. 일단 허심은 마음을 비운다야. 마음을 비우다. 근데 이 마음을 비우는 게 약간 좀 의미가 달라. 완전 백지처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선입견, 편견을 없애는 건지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하윤이는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확인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조선시대 학자들의 허심의 독서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자가 독서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 한 것에 대해서 이황은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허심을 해라. 그랬더니 누가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하지만 실학자들이 강조한 허심은 완전히 백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공정한 주견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느낌은 이거야. 주자는 네 생각 다 버리고 써져 있는 걸 그냥 받아들여. 이황은 너의 마음을 백지처럼 만들어.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마음을 백지처럼 만들면 안 돼. 네 기준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만 남겨놓는 게 허심이야.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 주자는 이거는 그냥 색깔만 구분하면 돼.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남겨놓은 글이기 때문에 네가 공자 맹자보다 뛰어나? 네 생각 버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물로써 물을 보듯 사물로 사물을 보듯 글로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 다시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마. 이와 관련해서 이황은 독서를 할 때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씀이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다. 공자가 써놓은 책을 보면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힘쓰지 않은 거야.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므로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황은 독서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버려. 이렇게 하얀 백지처럼 보는 거야.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것만 보면 이황하고 비슷하지. 주자하고도 비슷한 거죠. 박지원은 방과 창이 텅 비지 않고서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없고 유리알이 비지 않으면 전기를 받을 수 없듯 비유적인 표현. 독서를 할 때에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맨날 책만 읽는 앤데 쟤는 발전이 없네요. 사사로운 마음이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다. 방과 창이 텅 비다 허심. 유리알이 비다 허심. 이렇게 독서를 위해선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지저분하지만 색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어디 있을까?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황. 다음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박지원. 둘이 공통점이야. 하지만 사뭇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중시하는 허심이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방편,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황의 허심 방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박지원의 허심의 방문을 열면 뭔가 딱 기준이 되는 자 같은 게 있어.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 방 안에 자아가 있어야 돼. 실학자들이 말하는 허심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지식, 선입견, 편견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주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책 속의 글자를 넘어서 세계의 참 모습을 헤아리는 마음이 허심이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윤이는 오늘 집에 가면 하얀 종이 꺼내놓고 표를 3개 그려놓고 주자, 이황, 실학자들은 다시 2칸 나눠서 박지원, 정약용 요렇게 둘이 해서 표로 써서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리하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것 됐고요.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단어 뜻이 엄청 쭉쭉쭉 나와 있고요. 허심 살펴봅시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독서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한 개념, 마음을 비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깊이 있는 독서 태도를 나타내는 거다. 주자와 이황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자들은 허심을, 주자와 이황은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비우고 성인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 하지만 정약용,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관습과 상식을 제거해서 공정한 주견을 세우는 능동적 태도로 해석했다. 결국 허심은 수동적인 거에서 능동적인 걸로 넘어갔습니다. 학문과 사상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다음 페이지. 경물치지 실사구시.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왕수인의 주체성의 철학. 이거 되게 읽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정리가 비교적 깔끔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 페이지. 유향소와 향사당이에요. 중앙 집권을 원했었던 중앙 정부가 지방을 속속들이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유향소라는 거를 설치했는데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그거를 없앴지. 근데 에이, 걔네들이 꼭 필요한 것도 하고 있었는데요. 유향소 다시 세워주세요 했더니 알았어. 근데 유향소는 안 돼. 향사당으로 해가지고 너네들의 역할을 좀 제한할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뭐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뭐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의 기능이 뭐였고 왜 사라졌는가, 향사당의 기능은 뭐였는가 확인,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였는가, 그게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유향소는 향리가, 지방관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을 보좌하게 하는,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얘네 둘이 붙어 먹으면 답이 없어. 얘네 둘이 붙으면, 얘네가 요렇게 셋이서 붙어 먹으면 답이 없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지. 부패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폐해가 생기면서 폐지가 됐지.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향사례라는 행사 치러야 되는데요, 유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아니야, 유향소는 안 돼. 대신에 향사당 요것만 하게 해줄게. 향사당은 초록색이죠.
지방사족의 정치적 역할이 주가 되는 기관인 유향소와는 달리 향사례 행사에 초점을 두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둘 다의 공통점. 유향소와 향사당은 향리를 견제하고 향촌을 교화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다시 얘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어? 유향소, 향사당,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공통점 쓰고, 여기에다가 공통점 쓰고, 여기에다가는 차이점 써서 표로 만들어서 또 보면은 좋다. 이런 거지. 나 표 되게 좋아해.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유향소 초록색이었네요. 조선 초 자치기구 유향소 전직 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 초 중앙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수령을 올바로 보자 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유향소는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 역할을 했고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 관리가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수령 향리가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다 보니까 반역에 가담한 사건이 일어나서 세조는 유향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들이 일하라고 했더니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해. 야, 전국의 유향소 다 없애. 이후 사림 세력이었던 김종직은 사림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에서 에헴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로 일하지는 않는 거야.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향사례를 시행하기 위해 유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향사례는 뭡니까?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한 의례로 활을 쏘며 덕이 높은 이를 기리고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하는 행사였다. 저다. 백성들 착하게 살도록 정신교육하는 행사가 필요한데 유향소가 다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직이 너 이유 그렇게 향사례를 위해서 유향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진짜 뜻을 얘기해 했더니 사실 저는 중앙관원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하는 겁니다. 관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하고요.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얘기인 거지. 유향소 복원 주장에는 지방사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림의 시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성종의 윤허로 만들어진 기관은 주황색이었었네. 어디 있을까? 성종의 윤허로 만들어진 기관은 향사례 시행에 초점을 두고 유향소가 아니라 향사당으로 정해졌다. 유향소의 성격을 이어받았지만 초록색 지방사족의 정치 역할을 했던 유향소에 비해서 향사당은 교육적 성격이 더 강했다.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건 중요 과제였지. 정부는 각종 직임을 지방사족에게 부여하여 지방통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이끌어내고자 했었다. 둘의 공통점 빨간색.
유향소와 향사당은 향리를 견제하고 향촌을 교화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색깔로 구별해 드렸다. 됐을까요? 네. 뒷페이지 어디 있을까? 살펴볼까요? 어휘뜻 있는 것들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유향소, 향사당, 네, 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살에 있었고, 오케이. 뒤로 쭉쭉 넘어가서 제가 어디 있을까? 네, 요거 엄청 천천히 합니다.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의 공전과 스핀 때문이다. 전자의 공전과 스핀 모두 원자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공전하고 스핀 현상이 있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은 여러 원자가 결합된 상태이므로 여러 원자가 가진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공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자가 있어 원자가 또 하나 있어 요렇게 겹치지 이렇게 도는 애랑 이렇게 도는 애 때문에 따로따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질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이런 애들이 둘이 뭉치다 보니까 전기장 성질이 상쇄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공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구나 이거예요. 공전과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공전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지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자기장을 잘 안 만들어. 근데 스핀이 생기고 자기장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스핀 때문에 생기는 거야. 두 장만 넘기면 돼.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칠 때에는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어야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공전을 이 방향으로 하면 자기장 안 생겨. 근데 핵이 있고 얘가 돌아. 핵이 있고 얘가 돌아. 이쪽 방향으로 돌아.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기적 성질이 생겨. 이렇게. 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어야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면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자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스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을까? 네. 천천히 또 읽을게요. 자석의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깁니다. 당연한 얘기지.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알기 위해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의 가운데를 다시 자르는 것을 반복하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석이 있어. NS야. 이거 자르면 NS가 돼. 얘 또 자르면 NS가 돼. 얘 또 자르면 NS가 돼. 미치겠네. 자를 거야. 언제까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원자에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미치겠네. 이만한 것도 NS가 있는데 이만한 것도 NS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NS가 있어. 그럼 대충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르면 얘는 N, 얘는 S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잘랐는데도 NS,
잘랐는데도 NS. 미치겠네. 그러면 궁금한 거지. 도대체 NS 왜 생겨? 자기장 왜 생겨? 이게 너무 궁금한 거지. 원자에서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원자에서도 NS 구분이 된다. 이거야. 이를 바탕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근원은 원자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선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네.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해. 이 자석은 엄청 세. 이 자석은 엄청 약해. 이 자석은 NS고 이 자석은 NS야. 방향과 세기가 나타나.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옆에다가 가는 젓가락 하나 갖다 놔. 그리고 코일을 엄청 센 걸 감아 놓은 거 옆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 그리고 옆에다가 진짜 가까이 붙이면 얘를 제거해도 NS 성질을 띠게 만들 수 있어. 전기가 흐를 때에만 NS 성질을 띠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쇠젓가락인데 NS 없었어. 근데 옆에 전기를 통하는 것 뭐야, 예를 들면 저기 송전탑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렇게 붙어 NS가 생겼어. 그거를 자기화.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강자성체를 당기는 힘과 반자성체 밀어내는 힘 모두 자기력에 포함이 된다. 자기력 요렇게 표시해. 강자성체 당겨. 다음 반자성체 밀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힘도 자기력이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도 자기력이야. 강자성체는 뭔데? 외부의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돼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고, 요렇게 코일을 통하게 했고 이 코일을 지웠는데도 NS가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은 강자성체. 다음 어디가 있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여기 전기가 통할 때만 NS. 그런데 얘네들을 없앴더니 NS 성질을 띠지 않아. 그러면 반자성체. 외부 자기 가했을 때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물체다. 자기력은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기력이 있다야.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중심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코일을 엄청 감아서 전기를 통하게 해. 여기 위에다가 나침반을 놔. 그러면 나침반이 NS 가리키겠지. 아, 이 코일의 자기장 방향은 N쪽, 이쪽이구나 라고 이야기. 자기력이 강하는 거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맨날 물리 시간에 전기하면은 선생님 손가락 맨날 이렇잖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호일 방향 이렇게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야기. 전류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의 핵이 존재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하며 전자는 빠르게 원운동을 하며 공전하며 각각의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자가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전자가 두 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 이쪽으로 돌고 안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돌고 있겠지. 안쪽에 있는 애는 거리가 이만큼이고 바깥에 있는 애는 거리가 이만큼이겠지. 여기 거리에 따라서 뭐라고 어디가 있어? 에너지 값이 다르다고. 가까이 돌고 있는 전자와 바깥쪽을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달라. 이 원자의 모형에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 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다. 전자가 공전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전자가 공전하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원자 속의 전자는 공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가 있는 원자 속에서는 작은 전류가 계속 흐르고 요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림 1처럼 자기력이 발생을 한다. 전자가 공전하면 전류가 흐르고 and 자기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는 자전하지 않지만 자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즉 회전하지 않지만 회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스핀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앞 페이지 했어. 공전에 의해서도 자기장 생겨. 그리고 스핀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겨. 양자역학의 등장은 전자의 스핀으로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가령 두 개의 원자가 있어.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전자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크면 원자핵 전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원자핵 전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며 이런 거지. 얘 이쪽으로 돌고 있었어. 얘도 이쪽으로 돌고 있었지. 그랬는데 이 도는 높이가 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마이너스네 둘이 삐꾸가 될 거라고. 즉 이렇게 돌고 있던 애가 이렇게 돌고 있는 애를 만나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삐꾸 이렇게 돌게 되는 거라.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치게 된다. 프린트 챙겨가세요. 이렇게 공전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고 주로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자가 혼자 있을 땐 두 개의 영향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근데 원자가 두 개가 겹치면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쉽게 설명해 줄게. 혼자 있을 땐 공전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여럿이 모여 둘 이상이 모이면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럿이 모이면 공전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 상쇄되는 거야. 여럿이 모이면 공전의 결과가 영향이 상쇄되는 거야. 이때 전자의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른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설명하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최대 두 개라는 거다. 핵이 있어. 원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또 원자 하나는 또 이렇게 돌고 있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원자 이렇게 돌 수도 있지. 이렇게 돌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이 궤도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한 개씩 있지만 어쩌다 보면 두 개까지는 올 수가 있어. 두 개까지는 올 수가 있어. 다시 말해 하나의 공전 궤도에 최대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으며 됐어. 이때 두 전자의 스핀의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한다. 핵이 있어. 이 핵을 둘러싼 전자의 궤도가 있지. 이 전자의 궤도에는 전자 두 개 올 수 있지만 하나의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다른 하나는 반대로 돌아야 돼. 무조건 반대여야 돼. 같은 방향으로 도는 애들은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밖에 못 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둘이 같이 요거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뱅글뱅글 돌잖아?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고 너는 계속 이렇게 돌아야 돼. 둘 다 이렇게 돌 수는 없어. 그냥 그런 원리가 있대. 전자의 스핀 상태는 스핀이라는 게 뭐야? 회전하지만 회전하지 않지만 회전하는 것 같은 거잖아?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림 2는 어떠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스핀 상태와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과 그 방향을 ns로 나타내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위쪽이 s, 아래쪽이 n.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위쪽이 n, 아래쪽이 s, 그리고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갈 거라고. 됐을까요? 네.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자기장 방향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방금 읽은 문장을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만 거예요. 이렇게. 다음 어디 있어?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 가진 두 개의 원자가 있고 이 두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공전 궤도가 겹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면 얘는 색깔 구분해야 돼.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면 각 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중 하나가 바깥으로 위치하게 되고 자기력이 강해집니다. 이와 달리 스핀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 가장 안쪽으로 돌고 자기력이 상쇄가 돼서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일 때는 문제가 안 돼. 초록색일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물질은 물질 속에 있는 스핀이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 강자성체, 반자성체 성질이 있습니다. 강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강자성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장 방향이 자석의 자기장과 같이 정렬이 되면서 자기력을 갖게 되고 강자성체는 자석 방향으로 끌려가. 자기력을 갖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는 그래서 스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공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인이 괜찮니? 네. 뒤로 잠깐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 있는 방향, 여기에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거 읽을게요. 전자의 스핀. 회전하진 않지만 회전하는 것 같은 효과. 스핀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SN, 시계 방향으로 돌면 SN, 방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궤도에는 2개 이상의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무리 압축해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어. 이렇게. 뒷페이지. 얘 나와 있는 거 그래요. 잘 이해하셨는지 요 표 엄청 좋아. 그래서 요 표는 좀 외워두시면은 좋다. 밑에 나와 있는 것 됐고. 오케이. 잠시 정지.